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블랙이가 금바퀴를 정비하다가 또 순간 생각이 나서 금바퀴와 관련한 간단한 이야기 설명 좀 몇 가지 해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금바퀴를 정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정비 중에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금바퀴를 많이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금바퀴가 다 똑같은 금바퀴인 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기 금바퀴마다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습니다. 보통 이제 금바퀴들은 보통 이런 핸들, 그 다음에 금지 이송 장치,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장치, 그 다음에 조방 작업 다이, 그 다음에 뭐 이런 작업 가이드, 아대,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축, 뭐 이렇게 구성이 돼요. 기본 구성은 뭐 제일금박이나 고려금박이나 어디 걸 사도 다 같습니다.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국내산 기계들은 거의 똑같아요. 거의 구성이 같고 대신에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보통 이제 금박기를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이제 작은 작업물을 주로 하는데 큰 금박기를 사거나 큰 작업물을 하는데 작은 금박기를 사시면 안 되겠죠.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핸들을 내리는 범위가 이렇게 큰 금바퀴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어요. 이게 봉이 길단 말이죠. 길고 커요. 그래서 작업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. 힘이 좀 더 들어요. 그리고 명함같이 작은 걸 쓸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작은 금바퀴가 있어요. 그래서 금바퀴가 대중소가 있는데 용도에 맞는 금바퀴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핸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금바퀴가 아니에요. 대개 보면 이렇게 생긴 건 일반적인 수동 금바퀴. 근데 여기서 한번 내렸다가 한번 더 꺾이는 게 있어요. 그걸 이제 꺾기식 금바퀴라고 하는데, 꺾기식 금바퀴는 한번 내렸다가 꺾일 때 훨씬 더 손으로 내릴 때보다 엄청난 힘이 가해집니다. 그래서 보통 하드커버나 논문 같은 딱딱한 표지들에 움푹 들어가는 효과를 주거나 튀어나오는 효과를 주려고 할 때 그런 꺾기식 금바퀴가 필요합니다. 그냥 보통 이런 뭐 얇은 용지에 박을 찍는 거는 일반 수동식이면 돼요. 근데 그런 수동식 금바퀴로 이제 꺾기식 금바퀴와 같은 높은 압력을 내기는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그런 하드커버 작업을 위해서는 가급적 이제 이런 수동식보다는 꺾기식 금바퀴를 사시는 게 유리하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시면 생긴 거 다 비슷해서 예를 들어서 새 거를 사시면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도 듣고 하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사양을 교체할 수가 있지만, 중고를 사시다 보면은 주어진 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사항이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일단 핸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바퀴가 아니고 이게 그냥 수동이냐 꺾기식이냐, 그거 주의해서 구분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열판을 여기 붙이게 돼 있어요. 열판을 붙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열판을 이렇게 되게 이제 여기 열판을 붙이게 돼요. 이렇게 열판을 붙이게 되는데, 열판을 이렇게 보이시나? 자, 열판을 이렇게 홈 사이에 끼워서 쓰는 방식이 있어요. 이렇게 끼워서 쓰는 방식은 이제 요 사이에 이제 홈이 있죠. 이렇게 떠 있어요. 이만큼. 이렇게 떠 있는 방식은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이렇게 홈이 나 있는데, 하나는 이렇게 일반적인 열판을 끼워서 쓰기도 하지만 조각이라는 게 있어요. 조각은 보통 이제 신주라고 하죠. 그런 신주 작업을 할 때는 신주를 이 사이에 끼워서 물려 쓰게 돼 있어요. 이 사이에 이렇게 물려서 제가 손가락이 신주라고 보면 신주를 이렇게 가운데 물려서 써야 돼요. 아니면은 물려 쓰거나 여기 이제 요 사이에 물려서 조그만 거를 이렇게 물려서 써야 되는데, 이런 걸 물려서 쓰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식의
열판을 붙잡는 방식을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다리로 홈이 나 있는 이런 구조의 어떤 열판 방식을 쓴단 말이죠. 그런데 요걸 이제 새 걸 사실 때는 이제 내가 이런 신주를 쓸 수 있는 열판을 구매를 하거나 열판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은 요게 아닌 이 면 전체가 이런 홈이 나 있지 않고 이 면 전체가 열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그런 걸 쓰게 되면 열은 잘 전달이 되겠죠. 대신에 이제 신주는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신주를 쓸 건지 이런 식의 일반적인 열판을 쓸 건지 잘 판단하신 후에 대개의 분들은 거의 한 95% 이상 이런 방식의 열판을 써요. 그래서 이런 홈 방식을 쓰게 되면 열 전달이 좀 늦어요. 보통 뭐 이런 면으로 된 이런 홈 방식이 아닌 전체가 면으로 된 열 전달 방식을 쓰면 뭐 한 10분이면 열 받을 걸 이 방식을 쓰면 한 30분씩 열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금박기를 쓰시는 분들은 대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보다는 전체가 열판이 열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방식을 추천드리고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이런 걸 좀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겠죠. 만약에 새 걸 사셨다 하면.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 그런 방식을 권해드리고 되게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구분을 해서 금박기를 사시면은 뭐 금박기 가지고 작업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. 되게 이제 뭐 핸들 방식 꺾기식이냐 그냥 수동식이냐 열판을 어떻게 부착하느냐 그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고 또 중고 시장에 보시면 이런 금지 이송 장치가 없는 금박기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이제 가죽이나 뭐 공방 이런 데서 가죽 공방 이런 데서 그냥 불박으로 찍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런 금박기는 사시면 안 됩니다. 꼭 우리같이 인쇄업자들은 이런 금지 이송 장치가 있는 금박기를 사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고 저는 저기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